네,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의혹이 전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방미길에 오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것에 대해서 한미 평가가 일치한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선거제 개편을 위해 19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안보실의 입장 표명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안보실도 그렇고 미국도 동의하는 부분이다라고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입장 표명 이후 향후 상황 좀 수습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기사 하나 읽어드릴게요. 크리스 미그 미국 국방부 장관 보좌관이 유출된 문건은 정부 고위층에 제공되는 문건과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NSC의 존 커버 국장이라는 분이 정보 유출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지금 이게 5시간 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하고 김태효 안보실 차장의 이야기하고 누가 맞습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정부는 3가지 잘못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도청을 당한 것입니다. 도청을 당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항의조차 못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이 사임을 했습니다. 도청이 아니라 이 도청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공권력을 동원해서 은폐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임한 것입니다. 저는 이 사안은 굉장히 중차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장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은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과하고 여기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해야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정조사 사과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안보실의 입장 표명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대한민국 정부의 말을 도통 신뢰하지 않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따름이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일 간 정상회담 때도 마찬가지 상황들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이번 내용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미국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또 러시아를 통해서 나오거나 외국을 통해 나온 것이 아니라 특정 이 인터넷 등에 올라와 있는 SNS의 문건을 통해서 과연 이 문건의 진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만 이 문건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우방국, 동맹국인 프랑스, 이스라엘, 영국 등에 대한 여러 국가들이 함께 놓여져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문건에 있는 진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근데 어제부터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이 나와서 하는 공개적인 얘기는 용산의 대통령실이 뚫렸다. 대통령실이 도감청이 된 것이고 용산으로 이전했던 문제가 사건의 발단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명확하게 대통령실이 도청됐던 사안이 아니다라고 정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프랑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관련된 문건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 관한 문건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프랑스군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 여부를 두고 굉장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과정에 프랑스가 나와서 그 일에 나왔는 문건은 거짓이다, 사실이 아니다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했을 때 야당이 나와서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메시지를 비토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방식이 일어나냐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어디서 누가 이 같은 일들을 벌였고 또 누가 이 일을 가짜로 허위 왜곡, 날조했는지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만 이 모든 것들을 정부를 향해서 왜 뚫렸냐라는 방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프랑스의 경우 이제 허위 정보라고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국가기밀 유출이기 때문에 부인하는 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명확하게 국가 기밀이 유출돼서는 안 되는 일일 것이고요. 또 하지만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사실관계, 명확한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공개적으로 나가서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국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한민국도 김성환 안보실장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 것이고요.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있는 메시지를 보게 되면 명확하게 NSC 혹은 대통령실 내에서 나왔던 이 같은 내용들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어제부터 NSC에 대한 회의 내용이 이 도청을 통해서 뚫린 것처럼 혹은 더 나아가서 대통령실이 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국방부 합참으로 썼던 공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도청으로 뚫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공간이면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 합참이 이러한 도청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노출에 그대로 놓여져 있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 모두가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정치권에서도 대한민국 국익을 중심으로 논하기 위해 과연 이 같은 국제적 사건들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지금 미국 국방부하고 미국 CIA에서 거짓말하러 인터뷰한 겁니까? 그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이 정보가 유출됐을 때 일단 부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이게 언론에 나오고 하면은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게 정부의 기본 태도예요.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건물 썼는 데는 유출 안 되고 윤석열 정부 때는 같은 건물 썼는데 왜 유출됩니까? 그러면은 이게 기계적이고 테크니컬한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어떤 뭐 사람이 이걸 유출시켰습니까? 그래서 지금 휴민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휴민트 이야기가 나오는 정부면은 사람에 의해서 유출됐다? 정부 내에 이 정보를 흘릴 사람이 있다? 그럼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더 기본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요. 윤석열 정부가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한 순간에 모든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말을 믿지 않아요. 한일 정상회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상회담 끝나고 난 이후에 일본의 언론에서 문제거리가 되는 만한 발언이 나왔잖아요. 그럼 일본 정부에다 항의하면 되는 겁니다. 일본 언론에다가 진실 규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선차적인 것이 그걸 역으로 야당을 공격해서 모면하려고 하는 얄팍한 수를 쓰니까 이게 더 논쟁거리가 되고 더 국가의 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보실의 입장 표명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좀 해본 건데 사실은 김태효 실장이 방미길에 오른 상황에서 이제 이런 언급이 나온 겁니다. 물론 관련해서 이번에 공개된 정보 관련해서 뭐 미국에 전달할 것은 없다고 말은 했습니다만 일단 방미길에 올랐으니까요. 가능성이 예. 아예 없겠습니까? 한미 국방장관 간의 통화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마 방미길에 올라서도 이 문제에 대한 대응 등 어떤 방식으로 관련된 일들을 현재까지 확인하고 있고 또 미국 내에서도 본국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러한 문건들이 밖으로 노출되기까지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문건들이 날조되고 왜곡됐다면 애초에 있었던 원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원문은 어떤 방식으로 생산이 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왜곡 날조됐던 일들은 누군가의 소행으로 인해서 그러한 범죄 행위들이 이루어졌는지 밝힐 필요들이 있는 것이겠죠. 미국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러한 문제가 악재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한복판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과 동맹국들 간 자유진영 간의 이 동맹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음모 시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반으로 우리가 보고 있듯이 세계적인 평화를 지켜나가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으로 대한민국 국익을 온전하게 실현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중요한 논제들이 남아있는 만큼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잘못된 문제들을 명쾌하게 규명하면 기본이고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국익에 꼭 필요한 우리의 안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제 안보라고 불리는 반도체 문제 등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서 중요한 의제들을 다루고 올 거라고 봅니다. 예,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외교 관련해서는 김기현 대표가 언급했던 제3국 개입 가능성도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러시아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러시아가 알고 흘렸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뭐 했다는 겁니까? 러시아가 제3국인 러시아가 알 때까지 정보가 유출되는 것도 몰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더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더 부끄러운 이야기인 거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안보팀이 국제 정치의 기본도 모르는 거예요. 하태경 의원 이야기가 맞아요. 이런 이야기가 사태가 벌어지면 이 상황을 레버리지로 활용을 해가지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드는데 활용하는 게 국제 정치의 기본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 당연히 미국이 항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이 잘못했다고 어느 정도 미국 스스로가 지금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된다라고. 그럼 그걸 우리 당연히 그 하나의 미국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협상에 유리한 것을 따내는 것에 도구로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제 정치에서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의 외교 전략을 짜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미국이 도청 안 한다고 하고 안 하겠어요? 2013년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그 이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일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때 더 웃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에 대해서도 도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7년도에 독일이 미국을 도청한 것이 들통나요.
국제 정치는요 우방국이라고 하더라도 도청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런 것들이 들통나잖아요. 그 들통나면 범죄 행위가 되는 거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이걸 통해서 상대방 국가가 이익을 취하는 하나의 도구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외교안보실이 그런 생각도 못하고 없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나라 외교안보실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안보실의 해명 이후에도 민주당의 입장에 어떤 변함이 없다면 앞으로의 대응은 좀 어떻게 잡아가고 저는 계십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국정조사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의하지 않은 것은 더 문제고 거짓말을 한 것은 들통난다면 그게 거짓말이라고 판명이 난다면 정말로 정권의 안위가 걱정될 만큼의 큰 사건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내임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프레임을 씌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민주당은 도대체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게요. 자꾸 얘기가 반복됩니다마는 민주당이 하고 있는 주장은 대통령실이 이전해서 대통령실이 뚫렸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당연히 민주당이 그 같은 주장이 나왔을 때 신중하게 내용들을 접근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가짜뉴스 성격의 메시지를 계속 쏟아냈죠.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김성환 안보실장 등에 대한 확인을 했을 것이고 한미 간의 국방장관 통화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진실을 찾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을 했을 겁니다. 현재 나와 있는 형국에서 대통령실, 더 나아가서 NSC가 뚫리거나 이를 도감청된 것이 아니다고 명백하게 설명을 한 것이죠. 미국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공개돼서 언론에 나오고 돌고 있는 문건에 김성환 안보실장 그리고 이문희 비서관에 대한 내용들이 이것저것 나오게 되는데 그 안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실들이 팩트가 아니라 왜곡되고 날조된 것이라고 사실을 바로잡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들을 정리가 되고 난 다음 미국에서도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니 문제가 실질적으로 어디에서부터 나타난 것인지에 대한 원본이 규명이 되고 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시작부터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뻥 뚫린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을 바로잡고 있는 과정이라는 내용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제가 용산 건물 도청 이야기는 안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거예요. 미국 언론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일본 언론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정부에 대해서 항의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서 항의하는 과정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항의 한마디 못하고 오히려 일본 편을 두고 오히려 미국 편을 두고 이러니까 굴종 외교다, 4대 외교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굴종 외교, 4대 외교를 나오고 있는 판에 무슨 국익을 이야기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지금 70%가 지금 비웃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저는 야당 이야기할 필요 없다고 봐요. 일본 정부에 대한 항의는 독도 문제가 나왔을 때 분명한 초치 등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요. 관련된 내용들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갖고 대한민국 국위를 훼손하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 미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가 있고 난 다음 거기에 대한 항의 조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되는 일들이 남아있을 건데 그걸 지금 단 하루 만에 무리하게 모든 것들을 기정사실화시켜서 얘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한국 대사관에 도청됐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항의했던 상황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그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잘하면 비판 안 합니다. 사고를 치고 누가 봐도 굴욕적으로 보이니까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자, 그렇다면 이번 사안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 입장은 들었으니까요. 한미 당국이 일단 위조됐다, 공개된 정보가 위조됐다는 게 결론이다 이렇게 입장을 냈으니 이후에 국민의힘의 당 차원에서의 대응은 좀 계획이 된 게 있습니까? 내용들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일단 우선이고요. 집권당이기 때문에 정부와 외교당국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현재 상황에 임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알아봐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외교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국제적으로 누군가의 국제 범죄를 저지른 집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관련된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날조 그리고 이걸 SNS에 올리면서 여기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집단이 누군지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국가가 어디인지를 밝혀내기 위한 국제 공조가 제일 중요하겠죠. 대한민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세계의 주요한 국가들이 이 내용 속에 노출되면서 굉장히 큰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고 이를 토대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건 결국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들. 가장 이득을 보게 되는 나라는 어디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면밀하게 따져 물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국익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혹시 모를 도감청들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따져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내용들을 밖으로 다 공개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니 이견을 듣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일을 바라보는 게 사실상 국회가 해야 되는 ABC 아닌가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차치하고 정쟁의 상황으로 이런 일들 몰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한마디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외교, 안보, 국익을 이렇게 민주당에서도 큰일 난 것처럼 뭔가 굴욕적인 상황을 얘기하는데 정작 중요한 대한민국을 위하고 있는 북한이 실질적인 간첩, 여기에 대한 간첩 사건, 지령 문제 이런 일들이 나왔을 때 민주당이 목소리 하나 높인 게 있습니까? 북한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위협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목소리를 높인 상황들이 있습니까? 조금 더 객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외교 안보를 바라보고 국익 중심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ABC도 못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쨌든 주권이 침탈당하면 항의하는 거 기본인데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재판을 하더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혹이 있으면 수사 의뢰를 하는 거고 수사 의뢰가 있는 다음에 천천히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규명되는 거예요. 당장 여기에 대해서는 항의하는 게 우선적으로 주권국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국가가 존재하는 ABC입니다. 그걸 못하는 데 대해 가지고 여당이 당정이 같이 가야 된다는 그 잘못된 생각에 의해 가지고 오히려 야당을 비판하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불성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발 좀 국민의힘이 저는 좀 정신 차리고 정부가 잘못할 때는 비판하는 그런 정당 본연의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알겠습니다. 현재 한미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상황의 흐름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전원위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만에 열렸고 또 선거제 개편 논의를 하는 자리였는데 일단은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첫날이었는데. 네, 국회가 해야 될 근본적인 역할은 사실 이런 데 있지 않겠습니까? 김진표 의장이 좀 무리한 측면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 내에서 특히 정개특위의 내용들을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최소한 합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결과물을 도출해야 되는데 내용들 정리가 잘 되지 않자 전원위원회를 끄집어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지켜보시기에는 과연 이런 식으로 선거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한숨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일 문제점은 지난번 있었던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채 선거법을 무리하게 처리 통과시켰기 때문에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기이한 방식이 출현하기 시작했고 그게 국민들께 정치 불신들을 가져오게 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는 일들에서 좀 시작을 하고 일단 선거제도 개편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슈가 제대로 국회 내에서 동의가 어렵게 된다면 지금 내년 총선 앞두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는 이 문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위성정당의 출현 이 문제만이라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는 게 조금 더 솔직한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찬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평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을 선거구제 개혁이라고 하지 않고 선거구제 개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고양이들 모아놓고 생선가게 혁신안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굉장히 좀 냉소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선거구제 개편의 문제라든가 의원 정수의 문제 이런 것들은 당사자인 국회의원이 아니고 제3의 기구를 두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치는 늘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의 기구라면 어떤 기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현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하지 않는 기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원위 이야기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도 좀 짚어보면 오늘 오전에 팔공산 동화사를 방문을 했는데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워낙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이슈가 좀 됐던 게 아닌가 싶고요.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본인과 가까웠던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정치적인 효과는 거의 미미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아마 박 전 대통령 건강도 회복하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또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행보할 수 있는 모습들을 지켜봤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시민들의 뜻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정치적인 일들로 연결지어서 정치적인 평가로 이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박 전 대통령에게 더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오랜 고충을 겪었고 지금은 이제 나름대로의 역할들을 이제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삶을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들이 지켜봐 주는 것이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편안하게 해주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 주요 인물들의 행보 하나하나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이 있고 또 근데 그 중에
국민의힘에서는 검사 공천설 관련해서 최근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네. 김기현 대표가 좀 선을 긋는 이야기를 했던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겁니까? 네, 어저께 김기현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공개적인 발언을 했고요. 내년도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이끄는 당의 대표의 입장이기도 하고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당 최고위원회 지도부에서도 같은 인식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선거를 앞두고 있는 프레임들이 난무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한데 전혀 어디에서도 논의된 바 없는 뭐 수십 명 검사 공천설 이런 게 이제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을 발목 잡는 것처럼 비춰지게 될 수 있는데 그런 우려들 다 일소해내면서 오직 실력 중심으로 국민께 눈높이에 맞춰서 선거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이 총선에 나가야 된다는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입장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립니다. 예. 야당에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렇게 흘러갈까요? 검사 출신 공천 없다, 뭐 이렇게 또 실력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하시려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 130여 명이 들어와 있는 검찰들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해야 됩니다. 여당에서도. 근데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검찰들 130명이 이제 정부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정치권으로 오지 않을까. 과거 정부에서도 장차관들, 청와대 출신들이 정치권으로 왔지 않습니까? 근데 장차관들, 청와대 출신들, 뭐 대통령실이 지금 검사들로 많이 채워졌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출마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심의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 뭐 김기현 의원 그 대표님 저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지지율 하위권에 있는 사람을 억지로 당대표로 끌어올려 준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공천을 순리대로 현재 있는 의원들 그대로 공천할 것 같으면 뭐하러 이렇게 무리수를 뒀겠습니까? 그래서 의심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도 잠시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역시 총선을 앞둬서 그런지 이제 인물 하나하나 행보 주목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가 장인상으로 인해서 들어오니까 비명계 결집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마침 어제 비명계에서 토론회를 열다 보니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정당이라는 것이 개파가 존재하고 반대파가 있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뭐 모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비명계에서 지금 이낙연 대표를 다시 뭐 당 대표로 만든다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우려되는 부분들은 일부 이제 당원들을 겨냥해서 그 당원들을 공격하는 토론회를 하는 걸 보고 참 우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영환 그 민주당 초선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당원들 대상으로 해서 허팀 쓸 때가 아니라 다선 의원들이라든가 정치 혁신, 물갈이 어떻게 할 건지 본인들을 스스로 개혁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대당입니다만 간단하게 비명계 토론회 현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결국 총선을 앞두고 있는 본질은 이재명 대표로 총선을 치를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내용이 본질 아니겠습니까?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살아있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선거 치를 수 없다는 것이 비명계 의원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안이라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의 이제 총선 과정들을 보게 되면 윤리적인 기준, 도덕적인 기준도 한껏 높이고 있는데 만약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엄청난 범죄 혐의로 기소까지 돼 있는데 이런 일들이 공히 국민들 앞에 보여지게 된다면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논쟁 섞인 사안들은 총선까지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